여러분, 지금 당장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세요. 65만 원짜리 프리미엄 크림을 버리고 단돈 5천 원으로 피부 인생을 바꿀 준비 되셨나요? 저는 70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피부로 칭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주변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성형했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비결은 바로 동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이것. 대형 화장품 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50년 경력 성형외과 의사만이 알고 있던 피부 관리의 핵심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공개합니다. 광고도 협찬도 아닌 제 인생을 바꾼 진짜 경험담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거울을 보는 일이 점점 두려워지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놓으셔도 됩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피부 속부터 달라지는 바세린의 4가지 황금 조합과 노화가 가장 빨리 시작되는 숨은 5부위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10년은 젊어 보이는 건강한 피부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시면 매주 실버 세대의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위한 꿀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실버 라이프의 진짜 비밀들 놓치지 마세요. 지난달 저는 노인회관에서 만난 친구의 한마디에 깜짝 놀랐습니다. 김 여사, 피부과 다녀왔어요? 팔자주름이 옅어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농담으로 들었지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정말 팔자주름이 전보다 옅어져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팔자주름은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는 법인데 그게 옅어진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한 것은 고가의 화장품도 피부과 시술도 아닌 단돈 5천 원짜리 바세린이었답니다. 사실 저는 평생 피부로 고민해왔어요. 젊었을 때는 건조함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주름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화장품을 찾아 헤맸죠. 백화점 화장품 코너는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삼켜버렸고, 그때마다 이번엔 효과가 있겠지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결과는 언제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동네 노인회관에서 특별한 건강 강좌가 열렸어요.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유자형 노화 곡선 바꾸기라는 주제였는데 강사로 오신 분이 바로 성형외과에서 50년간 일하다 은퇴하신 이상철 박사님이셨습니다. 강의 중간에 박사님께서 외모와 자신감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였어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피부 관리를 위해 돈을 써왔지만 나이 들면서 피부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더 비싼 제품을 써야 하나요? 그때 박사님의 대답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저렴한 제품을 쓰셔야 합니다. 바로 바세린입니다. 강의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됐어요. 누군가는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소리쳤고, 또 다른 분은 우리 할머니도 그거 썼는데 라며 추억에 잠기셨죠. 박사님은 조용히 웃으시더니 파워포인트 화면을 넘기셨어요. 거기에는 세계적인 화장품 연구소의 내부 사진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충격적이었죠. 그 화면에는 당시 65만 원에 판매되던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크림의 성분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분표의 첫 번째 줄에는 페트롤라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페트롤라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박사님이 물으셨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로 정제된 바세린입니다.
이 성분이 그 비싼 크림의 20%를 차지했죠. 여러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수년간 써온 고가 크림의 주요 성분이 바세린이었다니요. 그것도 약국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 바세린이요. 화장품 산업의 비밀은 마케팅에 있습니다. 박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고급스러운 용기, 향기, 그리고 그럴듯한 이야기가 실제 효능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실 많은 고가 화장품의 주요 성분은 바세린, 글리세린, 미네랄 오일 같은 기본적인 성분들이죠.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박사님을 직접 찾아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친절하게도 50년간의 경험에서 얻은 피부 관리 비법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김 여사, 피부 관리의 핵심은 단순함입니다. 비싼 제품을 많이 바르는 것보다 적절한 성분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박사님은 노트에 몇 가지를 적으셨어요. 이건 제가 제 아내 그리고 제 어머니에게 알려드린 방법입니다. 둘 다 90세가 넘었지만 피부는 70대처럼 보이시죠? 그 노트에는 바세린의 올바른 사용법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들이 적혀 있었어요. 박사님의 첫 번째 조언은 세안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세린을 얇게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과 오일은 섞이지 않지만 물 위에 오일을 얹으면 물이 증발하지 못하죠. 바세린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피부 표면의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 증발을 막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바로 집 근처 약국에서 바세린을 구입했어요. 5,000원짜리 작은 통을 들고 집에 와서 거울 앞에 앉았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렇게 싼 제품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박사님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떠올랐고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씻고 물기를 가볍게 닦은 후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덜어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발랐어요. 처음에는 약간 기름진 느낌이 났지만 곧 피부에 스며들어 부드러운 느낌만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웠거든요. 하룻밤만으로 이 정도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노인회관에서 만난 친구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피부과 다녀왔어요? 팔자주름이 옅어진 것 같은데 라고 물었죠. 그때 처음으로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고 실감했어요. 박사님은 바세린 사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4가지 성분 조합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수분 앰플과 바세린의 조합입니다.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간 수분 앰플을 먼저 바른 후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세요.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 이상의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는 성분인데 바세린이 그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저는 집에 있던 히알루론산 앰플을 찾아 사용해봤어요. 앰플을 바른 후 바세린을 덧바르자 피부가 마치 물을 머금은 듯 통통해 보였어요. 특히 볼 부분의 잔주름이 덜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가 있었죠. 두 번째 조합은 레티놀과 바세린입니다. 레티놀은 비타민 A 유도체로 피부 재생과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강력한 안티에이징 성분이에요. 하지만 자극이 강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꺼리죠. 레티놀 제품은 자극이 강해 홍조나 각질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레티놀을 얇게 바른 후 바세린을 덧바르면 자극은 줄이면서 효과는 유지할 수 있죠. 바세린이 피부 장벽을 강화해 주거든요. 저는 예전에 레티놀 크림을 썼다가 자극 때문에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박사님의 조언대로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니 자극 없이 탄력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답니다. 세 번째 조합은 미백 에센스와 바세린이에요.
비타민C나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미백 성분이 담긴 에센스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면 기미와 잡티 개선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해요. 미백 성분은 산화되기 쉬워요. 특히 비타민C는 공기와 접촉하면 빠르게 효과를 잃죠. 바세린이 이런 성분들을 산화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볼과 광대뼈 부분에 기미로 고민해왔어요. 그래서 비타민C 세럼을 사용한 후 바세린을 발라봤죠. 한 달 정도 지나자 기미가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10년 넘게 써온 미백 크림보다 효과가 좋았답니다. 마지막으로 달팽이 크림과 바세린의 조합입니다. 달팽이 점액은 피부 재생과 진정 효과가 뛰어난 성분이에요. 달팽이 점액 성분은 피부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가벼운 텍스처 때문에 금방 증발해버려요.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면 피부 장벽 회복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달팽이 크림 위에 바세린을 바르니 피부가 훨씬 진정되고 편안해졌답니다. 박사님은 바세린의 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바세린은 쌀알 크기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어요. 손바닥에 덜어 체온으로 살짝 녹인 후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박사님의 조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나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5가지 부위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목이에요. 목은 얼굴보다 피지선이 적어 더 빨리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얼굴만 열심히 관리하는 분들이 많은데 목의 주름은 나이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예요. 생각해보니 저는 평생 얼굴만 관리했지 목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박사님은 크림을 바를 때는 아래에서 위로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세요. 중력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발라야 처짐을 예방할 수 있어요. 라고 조언하셨어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 밤 목에도 바세린을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거울을 보니 목의 가로 주름이 확실히 옅어졌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변화였죠. 두 번째는 손이에요. 손은 얼굴보다 더 자주 씻고 더 많이 노출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부위가 얼굴과 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에만 집중하죠. 박사님은 밤에 자기 전 수분크림을 바른 후 바세린을 발라 면장갑을 끼고 자면 다음 날 아침 손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일주일만 해도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원래 집안일을 많이 해서 손이 거칠고 건조했어요. 설거지와 청소로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만지다 보니 손은 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죠. 그래서 박사님의 조언을 바로 실천했어요. 오래된 면장갑을 찾아내서 매일 밤 손에 핸드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을 얇게 덧바른 후 장갑을 끼고 잤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금방 적응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손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거칠었던 각질이 많이 사라졌어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니 제 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계산대 직원이 손이 참 예쁘시네요. 라고 말해 주었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답니다. 70대 중반인 제가 손 때문에 칭찬을 받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세 번째는 팔꿈치와 무릎이에요. 이 부위는 피부가 두껍고 건조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계속 구부리는 부위라 주름이 생기기 쉽죠. 특히 여름에 반바지나 반팔을 입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위이기도 해요. 박사님은 샤워 직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세린을 두껍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위는 다른 곳보다 더 두껍게 발라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각질 제거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라고 조언하셨어요. 저는 오랫동안 팔꿈치가 거칠고 검은색이라 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곤 했어요. 박사님의 조언대로 샤워 후에 바세린을 발라주고 일주일에 2번 각질 제거를 해주었더니 한 달 만에 팔꿈치가 부드러워지고 색도 밝아졌어요. 이번 여름에는 당당하게 반팔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는 귀 뒤와 귓불이에요. 귀는 피부 관리의 사각지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귀 뒤는 향수를 뿌리는 곳이기도 하고 헤어스타일에 따라 노출되는 부위예요. 귓불은 나이가 들면 처지고 건조해져요. 박사님은 얼굴에 화장품을 바를 때 귀 부위도 함께 케어해 주세요. 특히 귀 뒤는 목과 연결되어 나이를 많이 드러내는 부위입니다. 귓불에도 바세린을 발라주면 건조함이 줄어들고 탄력이 생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까지 귀를 신경 써서 관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귀 뒤가 정말 건조하고 잔주름이 많더라고요. 얼굴 크림을 바를 때 귀와 귓불까지 같이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세린으로 마무리해 주었죠. 변화는 미묘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귀 주변이 촉촉해졌고 귓불의 탄력도 조금씩 좋아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귀까지 관리한다는 사실이 제게 작은 자부심을 주었답니다. 5번째는 입가와 눈가예요. 눈가와 입가는 표정을 많이 짓는 부위라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입가의 팔자주름과 눈가의 미세주름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박사님은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깊은 주름이 생긴 부위에는 바세린을 한 방울 떨어뜨려 주름을 메워주세요. 밤에 자기 전에 발라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름이 덜 깊어 보입니다. 물론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옅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입가의 팔자주름이 가장 고민이었기 때문에 바로 시도해봤어요. 자기 전에 주름 위에 바세린을 조금 더 두껍게 발랐더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보니 정말 주름이 덜 깊어 보였어요. 화장할 때도 파운데이션이 주름에 끼는 현상이 줄어들었고요. 박사님은 이 5부위만 잘 관리해도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은 정말이었습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이 방법을 실천하니 주변 사람들이 제 변화에 놀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박사님은 모든 피부에 바세린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답니다. 특히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를 가진 분들은 바세린 사용에 주의해야 한대요. 지성 피부는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건조한 부위에만 소량 사용하세요. 또한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는 직접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공을 막아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저는 복합성 피부라 T존은 기름지고 볼은 건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T존에는 바세린을 바르지 않고 건조한 볼과 눈가, 입가에만 발랐어요. 이렇게 부위별로 다르게 관리하니 효과는 더 좋아졌어요. 박사님은 지성 피부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어요. 티트리 오일 한 방울과 바세린을 섞어 사용하면 여드름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티트리 오일은 항균 작용이 있어 여드름 관리에 도움이 되거든요. 노인회관의 친구 중에 지성 피부로 고민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분도 효과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마스크로 인한 여드름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박사님은 또 다른 활용법도 알려주셨어요. 연고를 바른 후 그 위에 바세린으로 보호막을 만들어주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습진이나 건선 같은 피부 질환에 처방받은 약을
바른 후 바세린으로 덮어주면 약효가 오래 지속됩니다. 저는 겨울만 되면 손등이 갈라지고 아픈 증상이 있었어요.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연고를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발라주니 훨씬 빨리 회복되었어요. 연고만 바를 때는 금방 닦여 나갔는데 바세린이 보호막 역할을 해주니 효과가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그분은 또한 알레르기 테스트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처음 사용할 때는 반드시 팔 안쪽에 소량 발라 24시간 동안 관찰해 보세요. 발적이나 가려움이 없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처음 사용할 때는 이런 패치 테스트가 중요해요. 다행히 저는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노인회관의 몇몇 분들은 바세린에 가벼운 발진이 생기셨대요. 그분들에게는 박사님이 코코넛 오일이나 시어버터를 대안으로 추천해 주셨어요. 노인회관에서 어느 할머니가 이 박사님에게 물었어요. 이 선생님, 78세의 피부 관리에서 뭐 하나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질문이었어요. 나이 들어서까지 피부 관리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게 부질없게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요. 이 박사님은 온화한 미소로 대답하셨답니다. 나이 들어서도 피부 관리는 중요합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방어선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자신감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도 가끔 이 나이에 피부 관리에서 뭐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피부 관리는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개월 후, 그 할머니는 이 박사님을 다시 찾았대요. 손주가 할머니, 손이 부드럽다고 했어요. 78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말을 들으니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손주에게 칭찬받는 기쁨, 그것은 어떤 값비싼 화장품도 줄 수 없는 행복이겠죠. 저도 손자가 제 볼을 만지며 할머니, 피부 좋다고 했을 때 느꼈던 그 기쁨을 잊을 수 없어요. 이 박사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바세린 루틴을 정리해 주셨어요. 첫째,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세안한 후 수건으로 톡톡 물기만 가볍게 닦아주세요. 완전히 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그런 다음 에센스나 세럼을 바르고 12분간 기다립니다. 이때 히알루론산, 레티놀, 비타민C 등 자신에게 필요한 유효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세요. 셋째, 바세린을 쌀알 만큼 덜어 얼굴 전체에 얇게 발라줍니다. 지성 부위는 피하고 건조한 부위에 집중하세요. 넷째, 마지막으로 목, 손, 무릎, 귀, 입가, 눈가도 함께 관리해 주세요. 이 부위들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팔자주름이 확실히 옅어졌고 건조함 때문에 생기던 각질도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피부톤이 균일해지고 탄력이 생겼답니다. 그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 비싼 화장품을 사용했지만 이만큼의 효과는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값비싼 화장품들은 향이나 텍스처 때문에 가끔 피부가 예민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바세린은 무향, 무색이라 자극이 전혀 없었어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실은 포기할 필요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걸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피부 관리도 그 중 하나였어요. 이제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비밀을 나누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들 의심스러워했지만 제 피부 변화를 보고 하나둘씩 바세린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노인회관에서 바세린 모임이라는 작은 커뮤니티까지 생겼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서로의 피부 변화를 공유하고 바세린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들을 실험해보고 있죠. 우리 모임에서는 바세린을 이용한 다양한 DIY 레시피도 만들어 보고 있어요. 설탕과 바세린을 섞어 각질 제거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녹차 가루를 섞어 진정 마스크를 만들기도 해요. 재료비는 정말 저렴하지만 효과는 놀랍답니다. 이 박사님은 말을 마치며 강조하셨어요. 작은 습관이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한 통에 5,000원, 그것이 여러분의 피부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가의 화장품이 주는 효과를 5,000원으로 얻을 수 있다면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값비싼 화장품을 구매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답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진 일석이조의 경험, 여러분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는 정말 실감하고 있답니다.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로 더 행복한 노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